233페이지 보십시오. 233페이지 보시면 자, 1절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러면 자, 요거 등기 내용에 따른 분류, 내용을 기준으로 등기 몇 가지로 분류하는지, 등기 개별 등기 강론, 개별 각자니까 개별 등기 이름들은 이제 익힘 작업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새로 발생한 내용 올리는 걸 기입 등기라 세 가지 있다는 거.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그다음에 종전 등기 하자가 있으면은 자, 새로운 내용 올리는 게 아니라 종전 등기 하자를 갖다 방치해서는 안 돼. 그걸 갖다가 바로 잡아야죠. 바로 잡은 걸 뭐 한글로 고친다. 그러면 고치는 내용의 등기가 몇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요 등기의 하자 범위에 따라서 이제 고치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자, 일부 하자냐? 전부 하자냐? 자, 일부 하자일 때는 다시 일부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원시적이냐, 후발적이냐. 원시적 일부 하자일 때는 경정, 후발적 일부 하자일 때는 변경. 그 다음에 등기의 전부 하자일 때는 말수라는 이름으로 고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이걸 갖다 구분하는 걸 갖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내니까 입문 과정에서 시작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 무슨 등기해야 될 사건이 구체적으로 발생했을 때 무슨 등기 하러 가는지를 감 잡는 작업이 이제 이번 과정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등기법을 해나가니까. 자, 그럼 보십시오. 하나를 예를 들어볼게. 이제 이거 한번 연습해 보세요. 자, 전세권이라는 재산권을 건물에 처음 새로 올리는 등기를 무슨 등기? 기입 등기 안에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배당이 떨어지니까 설정 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죠.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하려면 당사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계약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약을 민법전에서는 민법 배울 때 이제 뭐라 부른다? 설정 계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설정 계약에 의해서 재산권을 갖다 주고자 하는 자를 민법에서 뭐라 부르고? 설정자. 그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을 받는 사람은 그 권리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권자. 그러면 설정 계약의 당사자는 누구와 누구요? 설정자와 권자. 설정자와 권자. 민법 조문에는 이제 지상권서부터는 설정자와 권자, 설정자와 권자, 설정자와 권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 이렇게 나갑니다. 그렇게 나갈 겁니다, 법정이. 자, 그러면 등기법으로 오면은 자, 설정 계약에 따라서 등기 신청하죠. 당사자가 신청해 볼게요. 전세권 설정 계약 체결했습니다. 자, 누가 등기 권리자입니까? 하면 대답 이제 우리 연습해 볼까요? 전세권 설정 계약에 따라 등기 당사자가 신청하러 왔습니다. 예. 누가 권자? 권자. 권 앞에 권리 이름만 붙이면 됐네. 전세 권자가 등기 권리자. 누가 등기 의무자입니까? 하면 세입자 이렇게 안 나오고 집주인 이렇게 안 나오고 전세권 설정자. 이게 왜 민법을 배우셔야 되는지 아셔야 돼요. 그 민법의 기초용어가 안 되면 등기법을 들어오지를 못하니까. 설정자와 전세권자. 근저당 설정할 때는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 권자. 이렇게 임대차에 있어서는 임차권 설정자와 임차권자 또는 임대인 임차인. 이 법률 용어들이 이제 민법에서 배우는 법률 용어. 그걸 아셔야 등기법을 이제 들어오는데 그게 매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지금 뭐 때문에 하냐? 그러면 설정 등기,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됐죠? 자, 등기됐습니다. 자, 가죠. 전세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전세 설정 등기 하자가 있습니다. 하자가 있으면 전세 설정 등기 기록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돼. 그걸 고치는 내용의 등기를 해야죠. 자, 우리 이거부터 해볼까? 쉬운 거부터. 아, 전세 계약 맺은 적 없는디? 전부 하자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고. 전세 계약서 쓴 적 없는디? 하면 전세 등기 일부 하자, 전부 하자. 그러면 그대로 방치해서 하는데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말소는 자 새로 하러 가는 거예요. 말소는 전세 등기 등기되어 있는 하자를 갖다 고치는 거예요. 감이 잡히십니까? 그래 가죠. 전세 계약 체결하고 전세 설정 등기 등기했죠? 자, 계약서하고 다르게 등기가 올라갔어. 뭐가 다르게 올라갔냐면은 전부가 조금만을 일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부는 뭐 다른 게 계약서에 전세 기간도 있을 수 있고
전세 금액도 있을 수 있고 전세권자의 인적 사항도 있을 수 있고 그럼 뭐 다 다르겠지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전세 등기 설정 등기된 거 전부 아니면 일부. 그럴 때는 전세 설정 등기 그 등기되어 있는 거 일부 잘못되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고 고쳐야죠. 그럼 고칠 때는 일부로 가니까 일로 가서는 안 되지. 뭐나 경정, 변경인데 계약서의 내용을 전세 등기할 때부터 잘못 등기됐잖아요. 그걸 원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럼 계약서의 전세 기간이 2년이었는데 등기부에는 3년으로 표시됐습니다. 전세 설정 등기안에는. 그러면 기간 3년 잘못된 걸 계약서 내용대로 2년으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면 전부 고치는 겁니까? 일부 고치는 겁니까? 일부. 그러면 전세 계약서 내용이 등기할 때부터 기간이 3년으로 잘못 표시됐죠. 그걸 원시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등기? 경정 등기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자, 가보죠. 전세 등기 설정 등기 됐습니다. 계약서 2년이었고 등기부에도 전세 설정 2년 등기 났습니다. 그런데 전세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설정자와 전세권자가 우리 1년만 더 연장하지 1년만 연장하지. 기간 이제 당사자 합의해서 새로 바뀌었죠. 등기 언제 하고 나서 등기되고 나서 등기되기 전 그걸 후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당사자 합의해서 1년 기간은 연장이 되었는데 후발이죠? 등기할 때부터 등기되고 나서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합의 연장됐잖아. 그러니까 원시가 아니라 후발 일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연장된 1년 더 연장된 걸 갖다가 바꿔주러 가야죠. 무슨 등기? 그러면 경정, 변경은 둘다. 전세 등기 전부를 건드는 게 아니야. 전세 등기 일부 건드는 거야. 등기할 때부터 일부를 원시, 등기하고 나서 일부를 후발, 경정, 변경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다. 세 가지가 자유자재롭게 어떨 때 경정 등기하는지, 어떨 때 변경 등기하는지, 어떤 때 말소 등기하는지. 그럼 시험을 보셔야 되니까 시험에서는 갖다가 이걸 구분하는 작업을 내겠지. 앞에 이렇게 크로스해서 등기 전부 일로 크로스하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일부로 갔다가 이쪽으로 등기의 일부 또는 전부의 부적법한 사항을 소멸시킬 목적으로 한 등기가 말소 등기 이렇게 문장을 끌어나가면 틀린 지문이 되겠죠. 이제 뭐를 공부할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공부 내용은 쉬워집니다. 개별 등기 개념들을 갖다 정확하게 이해 작업. 일부냐 전부냐에 따라서 일부하자 고치는 건 경정, 변경, 전부하자 고치는 건 말소 이렇게 구분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죠. 회복은 뭐 해주는 내용의 등기다? 복원, 다시 살려주는 내용의 등기를 갖다가 회복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살려주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말소 회복이라는 거하고 멸실 회복이라는 게 있는데 잠깐 이제 하나 지울게. 왜 지우느냐? 말소 회복은 차이는 이겁니다. 자, 등기가 이렇게 지워져 있습니다. 그럼 전산 등기 기록이 이렇게 지워져 있는 걸 주말돼 있다, 말소돼 있다 이렇게 부르는데 잘못돼 있는 전산 등기 기록 지워져 있는 걸 갖다가 이 기록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기록을 갖다 등기부 여러분들 등기사항 증명서 한번 띄워보신 분들은 이렇게 글씨 써져 있는데 딱 가로로 금이 그어져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산 기록에는 빨간 선으로 긋습니다. 그래서 이걸 주말한다 이렇게 부르는데 금 그어져 있는 걸 갖다 뭐라고 부르면 말소돼 있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못 금이 그어져 있다면 그대로 금 그어져 있는 걸 그대로 방치해야 돼요? 복원시켜야 돼? 그걸 무슨 등기? 이렇게 무슨 회복? 이렇게 불러나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감 잡아볼게. 우리 전세 등기 했으니까 전세 등기 갖고 연습. 건물에 전세 새로 등기하는 걸 소유권 이외 걸리니까 무슨 등기? 집주인은 세입자 드린 적 없는데? 나 그 사람하고 계약서 쓴 적이 없는데? 그럼 전세 설정 등기 일부하자, 전부하자? 전부하자죠? 전부하자면 무슨 등기?
말소 등기죠. 그럼 말소 등기하고 나면 종전에 전세 설정 등기를 이렇게 지워 놓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갖고 뭐 해놨다? 말소 등기 해놨죠. 그런데 아닌데 세입자 입구, 세입자 집주인하고 전세계약서 제대로 쓴 건데 등기부의 전산기록에는 그 세입자의 등기가 지금 불법으로 뭐 해야 돼 있다? 지워져 있잖아. 그럼 세입자 현재는 지금 실제적으로 세입자 입구 계약서 집주인하고 정확하게 맺고 전세 등기됐는데 국가의 전산 기록엔 전세 등기가 불법으로 지금 지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걸 그대로 냅둬야 돼요? 복원시켜야 돼? 네, 그걸 말소 회복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회복 등기? 자, 그럼 보세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한 번 들으신 이제 이후에 1년 동안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내년 뭐 시험 10월 28일 날 정도로 예측되는데 그때 한 번도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옛날에는 등기부가 있었잖아요. 전산으로 종이로. 그러면 등기소랑 관공서가 불이 나면은 국가의 장부인 그 종이가 불타버릴 수가 있잖아. 그 불타버린 종이 자체를 복원시키는 내용의 등기를 해야죠. 그걸 무슨 등기를 한다? 멸실회복 등기.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7년 전에 없어졌어요. 없어졌어. 왜 없어졌게요? 종이가 없는데? 지금 현재 등기소에는 종이가 없는데 이렇게 하면 되지. 그럼 뭐가 있어요? 전산기록. 그럼 전산기록이 있으면 멸실회복 등기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기 때문에 이 멸실회복 등기가 법전에서 없어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잘 이해해 보세요. 여러분들 컴퓨터 쓰시잖아. 뭐 핸드폰도 좋아. 핸드폰도 그 입력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면은 그 자료가 따로 저장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 그거 다 되는데. 여러분도 몰라 그렇지? 그거 입력하면 백업 자료에 따로 또 백업본이 있어. 백업이 저장되게 돼 있어요. 클라우드에. 저장소에 따로 백업 자료가 있어. 동시에 백업 자료가 기능만 연동시켜 놓으면은 원본 자료하고 백업 자료가 전화번호 백업 자료가 문자 메시지 원성 자료 다 백업 자료가 동시에 저장이 돼. 그래요. 그릴 거야. 이제 제가 뭐 좀. 그러면 등기소의 컴퓨터에도 전산 입력 등기를 하고 나면은 동시에 자동적으로 백업 자료가 따로 저장이 된다니까.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따라서 등기소가 불이 나고 그 컴퓨터가 물리적으로 다 망가졌다 하더라도 백업 저장소에 그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백업 다시 카피하면 되는데 뭐 그럼 원본 자료 살릴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왜 법전에서 이 등기가 없어졌는지를 아셔야지. 이해하시겠죠? 멸실회복 등기가 없어진 이유가 그러면 현행법에는 회복 등기가 뭐 하나만 이제 있다. 말소 회복 등기만 있는 거예요. 예,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요거. 자, 멸실 등기는 뭐 하는 거냐면, 자, 등기가 아니라 이게 이 포인트 시험에서. 무엇이냐면 등기부가 아니라 이번에는 무엇이? 부동산은 눈으로 보이는 거죠. 현지의 땅, 현지의 건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현지의 토지, 건물이 멸실이랑 물리적으로 없어졌다는 거죠. 그럼 건물 상상해볼까? 건물이 물리적으로 없어지는 건물 불이 난 거지 뭐. 건물 장마가 져갖고 무너진 거지 뭐. 그럼 등기소라는 관공서에 건물에 관한 전산 기록이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냅둬야 돼요? 없애야 돼? 즉 토지 건물 물건 사망 신고하러 오는 내용의 등기. 사망 신고하는 내용의 등기. 쉽게 얘기하면.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 물건 주인이 물건 사망 신고하러 오는 내용의 등기를 법률용어로 무슨 등기라고 해요?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오겠지 뭐. 자, 들어보세요. 이제 귀 열리는 거. 부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을 때 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이다. X. 왜? 전부여야지. 내 물건이 없어졌을 때만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가 내 물건에 사망 신고를 하러 오는 등기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의 일부가 멸실했을 때는 절대 멸실 등기가 아니고 일부는 어디로 가나? 일로 배당이 떨어지잖아. 일부가 멸실되었을 때는 부동산 표시에 건물 3층에서 2층 무너졌다? 1층 무너졌다 그러면은 원시적 일부가 아니라 후발적 일부가 되기 때문에 부동산의 일부가 물리적으로 사라지면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총 지금 내용에 따른 등기 이제 본론 1월달서부터 배우는 기본 교과서 이제 배우는 등기 몇 가지? 6가지? 아니요. 시작. 한 번씩 불러봐야 돼. 보존, 설정, 이전,
경정, 변경, 말소, 회복까지 붙여야지. 말소, 회복, 멸. 이게 이제 본 교재 1월달 다음에 이게 개별 등기 강론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돼 있습니다. 요것들을. 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시면 이제 교재 233페이지 교재 내용 문제 보면 그건 끔이지 뭐. 거기 내용들은. 자, 등기 내용에 따른 본류 큰 제목 나왔죠? 메모 다 하셨으면 이제 교재 보십시오. 키워드 잡아보죠 뭐. 크게 이제 교재 이제 넘겨 나가보죠. 등기 내용에 따른 본류의 소제목 1 무슨 등기 있다? 그러면 이제 요거 보존 설정 이전은 빠져 있네. 기입 등기 세 개는 또 빼놨네. 교재 이렇게 교재를 보실 줄 아시면 돼. 직문 과정 교재는. 자, 여기서부터 나오죠? 변경. 요거 나오죠? 네. 자, 그러면 변경 등기 보시면 변경 등기는 자, 의 분류 이렇게 나오고 분류 그거 보시면 안 돼요. 밑에 3 부동산 표시 변경 찾으셨습니까? 네. 거기 옆에다 쓰십시오. 필기 준비. 가로해 놓고 표제부 세 글자. 표제부 해놓고 3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 형광펜. 자, 키워드 작업부터 먼저 할게요. 자, 교재 넘겨보세요. 234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 4 부동산의 변경 형광펜. 제목 형광펜. 부동산의 변경 형광펜. 끝에 가서 가로해 놓고 또 세 글자 표제부. 자, 5 중간에 제목 대지권의 변경 형광펜. 대지권의 변경 등기 형광펜. 옆에 우측에 가려놓고 동일하게 표제부. 작업 다 해드릴게요. 6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찾으셨습니까? 형광펜 그대로. 자, 옆에 우측에 이제 메모 갑구, 을구 메모하셨으면 오른쪽으로 가서 형광펜 다시 집으시고 7 권리의 변경 형광펜. 옆에 메모 갑구, 을구. 구조를 이해 못해서 등기법이 어렵습니다. 구조를 이해 못해서. 자, 보시면 볼게요. 변경 등기는 총 지금 이 변경 등기가 있지 않습니까? 변경 등기가 있는데 이 변경 등기는 크게 몇 가지로 이제 법에서 구분하고 실무상 구분하느냐면 크게 표제부 변경 등기가 있고요.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가 있습니다.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는 다시 법에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합니다. 등기 명인 표시 변경과 권리 변경으로 이제 구분 작업을 합니다. 이제 교재 좀 조금 이제 옛날 내용이 지금 현재 법에 반영 안 돼 있는 내용들이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항상 하죠. 예전 공부하시는 수험생하고 지금 공부하시는 수험생이 예전에 비하면은 공부량이 한 반도 안 돼요. 예전에 공부하시는 분들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금 뭐 이제 그렇게 공부를 하지는 못하는데 또 강의도 마찬가지. 예전 하시는 분들 지금 강의 들어오시는 분들 공부량이 약해. 수험생들이 그만큼 또 약하게 공부하기 때문에 그 약한 만큼 또 공부를 하고 이제 들어오는데 자 보시면 변경 등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총 등기에 어디 가냐? 등기에 하자를 시정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등기에 일부 하자 시정하는 거죠. 후발적 일부 하자인데 자 어디에 일부 하자 시정하는지를 갖다 이거 실무 이해하면 무지 쉬운 얘기인데 지금 교재를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보시면은 어디로 넘겨 보시느냐면 이제 교재 등기부 기재례가 어디 있냐면은 190페이지 잠깐 보세요. 190페이지. 자 이제 볼게요. 이게 얼마나 쉬운 거냐면은 190페이지 자 거기 한번 들어보시고 이해하려 하나의 등기 기록은 양식이 세 군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표제부다, 갑구다, 을구다죠. 그럼 표제부의 기록, 갑구, 을구의 전산 기록을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 기록상에 일부의 하자를 시정하느냐에 따라 변경 등기를 분류 작업을 이제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표제부에는 무엇이 등기되어 있냐? 부동산 표시가 등기되어 있죠. 그럼 이제 교재를 보세요.
자, 그 표제부 양식 기재래. 자, 표제부 안에 토지 표제부가 있고 건물 표제부가 있는데 토지 표제부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표제부에 토지 표시해 놓고 접수 옆에 법률은 뭐가 나와 있습니까? 소재 지번 나와 있죠. 그다음 그 옆에 지목, 그 옆에 면적. 거기 들어보세요. 그거 등기된 이후에 소재나 지번, 지목, 면적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법률용어로 등기의 전부라고 빼는 게 아니라 등기의 일부라고 빼시면 돼.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전부 아니면 어느 하나. 그걸 법률을 뭐라고 한다? 일부. 그러면 그게 자 등기되고 나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럼 가볼게요. 등기되고 나서 땅, 토지의 소재, 행정구역 명칭이 바뀔 수가 있나요? 있어야 해야 돼. 행정구역 이름 바꿀 수 있지 국가가. 그죠? 비전동 소재, 비전동이랑 동이름 바꿀 수 있나? 이러면 있어 이렇게 하면 돼. 지번도 바꿀 수 있나? 용도도 바꿀 수 있나요? 면적도 바꿀 수 있나요? 그거 하나가 바뀐 경우 그걸 바꾸러 가는 걸 무슨 등기?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변경 등기인데 그중에 이제 교재를 보시면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잖아. 소재와 지번란이 있고 지목과 면적란이 있죠. 자, 형식적인 요소를 변경하는 걸 강학상, 강의의 편의상 부동산 표시 변경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형식적인 요소를 변경한다는 건 거기서 소재 지번 바꾸는 거. 그러면 지목과 면적은 땅의 용도가 전에서 대로, 전에서 공장용지로 땅의 사용 용도나 땅 면적이 120에서 100으로, 120에서 200으로 그러면 토지의 실질적인 요소가 바뀌는 걸 강학상 부동산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부동산 변경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인 요소가 변경되느냐 실질적인 요소가 변경되느냐에 따라 강의의 편의상 학문의 편의상 부동산 표시의 변경과 무슨 변경? 부동산 변경 이렇게 강의상 구분합니다. 단 이제 이거 한번 들으셨으면 법전에서는 그런 거 구분 안 해. 그러니까 시험은 쉬워지는 것이지. 여러분들 키워드로는 아까 지금 교재 때문에 제가 세 가지로 구분했지 않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부동산의 변경 이렇게 있었죠? 그걸 갖다가 시험에서는 구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시험은 법전을 근거로 내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이 익힐 것은 학문을 익힐 때는 그것까지 구분할 필요가 있지만 시험에서는 결론 쉽다는 겁니다.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이 등기된 이후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바꾸러 등기소에 가는 걸 무슨 변경 등기라고 한다? 표제부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무슨 변경 등기? 그러면 교재 안에 학문상 구분같이 그 표제부 변경 등기가 다시 부동산 표시 변경이요, 부동산의 변경이요. 그걸 갖다 구분하는 문장 자체는 시험에서 묻지를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음? 예. 자, 그 다음에 밑에 갑구을구 양식 기재라 있죠? 그럼 갑구 안에 순위번호가 있고 등기 목적이 있고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보시면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기재되어 있으니까 자, 그걸 해볼게요. 소유권 보존 등기 안에 소유권자, 소유자, 뭐시기 동그라미 나왔죠. 그래놓고 소유자 성명 이렇게 불러나가면 되겠고 소유자 땡땡땡땡 그게 뭐예요? 주민등록번호지 뭐. 만약에 그럼 소유자가 아까 했던 거 대입해볼까요? 둘째 시간에 소유자가 법인일 경우는 그 자리에 땡땡땡땡 자리에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소유자가 종중, 안동김씨 종중 이렇게 소유자 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소유자 경기도 평택시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부동산 등기용 소유자가 법인일 때는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그 땡땡땡땡땡 주민등록번호 자리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예, 그러면 자 하고 소유자가 송머시기가 등기, 보존 등기 했을 때 주소지 나오죠?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0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자, 참고로 가로해 놓고 거기 메모하세요. 화곡동 100 밑에 여백 있죠? 가로해 놓고 5글자 메모 도로명 주소 도로명 주소 지금 보면은 등기부에 소유자 주소 있죠? 현행법에는 도로명 주소로 나와요. 네. 지금 이거 옛날 방식. 현행법은 다 뭐로 나온다? 도로명 주소로 나와요. 도로명 주소로 바뀌었죠?
언제 바뀌었냐면, 그 바뀐 거 몰라도 돼. 옛날에 이명박 때 바뀌었는데, 그러면 등기부에 토지 소재 지번도 따로 있고, 소유자의 주소 쓸 때는 또 뭐를 또 소유자 주소에 또 따로 쓴다? 도로명 주소를 따로 쓴다니까? 도로명 주소를 따로 써요. 잘했죠? 그러니까 지금 맨날 횃불 들지. 국가 운영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업무를 하니까 자기네 주변 사람들 다 이권 챙겨주려고 이런 걸 다 만들었으니까. 도로명 주소는 토지가 전국이 개개에서 개발되었을 때 필요한 제도입니다. 유럽 같은 나라, 서구, 유럽 같은 나라. 부분 개발을 한다, 전체 개발을 한다. 그 나라 땅이 전체가 계획 개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농본주의의 꾸불꾸불한 땅을 갖다가 부분 개발이 들어갔고 지금까지 왔죠. 도로명 주소 쓰면 더 불편해짐, 편해짐. 훨씬 불편해요. 참고로 도로명 주소 찾기 훨씬 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선진국이라 그 제도를 갖다가 도입하는 게 장땡이 아니고 그게 편한지 안 편한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도로명 주소가 오히려 훨씬 더 민원인을 갖다가 국민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제도입니다. 왜? 도로명 주소를 쓴다고 또 땅이 소재 지번을 안 쓴다? 그건 또 따로 반드시 써야 된다. 써야 돼. 그럼 하나만 알아도 될 걸 국민들은 괜히 쓸데없이 두 개를 암기하고 다녀야 돼. 두 개를. 그러니까 그게 지금 10여 년에서 이게 누적이 됐으니까 드디어 폭발한 거 아닙니까? 자, 보시면 도로명 주소는 현명한 제도가 아닙니다. 이 진짜 불합리한 제도입니다. 진짜 불합리한 제도.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 편의를 위해서 국가는 법제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발전이 돼야 되는데 후퇴보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제도 자체가. 예. 자, 그다음에 그러면 보시면 거기에서 제가 거기다가 표기하라는 게 현행법은 그러면 소유자의 주소에 또 뭐를 또 같이 써줘야 된다? 여러분들이 안 써놔도 이제 국가기관이 지네가 바꿔놓고 처음 서비스는 서비스 개념으로 공짜로 지네가 다 해놨어.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도로명 주소를 안 바꿔도 국가기관에서 알아서 해놨어요. 그걸. 그러면 소유자에 등기되고 나서 그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게 소유자 송모시기 전체 소유권 보존 등기 전부 하자입니까? 일부 하자입니까? 소유자의 주소가 국가가 도로명 주소를 바꿔놨기 때문에 그 소유자 보존 등기돼 있는데 그 주소를 변경해야죠. 그걸 등기하고 나서 국가가 도로명 주소라는 법률에 의해서 변경된 거니까 일부 후발적 하자. 그걸 바꾸는 걸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갑구을구 쪽, 표제부 쪽, 갑구을구 쪽. 갑구을구 쪽 있죠. 갑구을구 쪽에 권리자의 주소, 권리자 이름 개명한 이름. 그다음에 권리자가 법인일 경우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가 바뀔 수가 있죠. 권리자의 인적사항 변경하러 오는 것을 갖다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예, 변경 등기 중. 그다음에 변경 등기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리의 이자의 인적사항을 바꾸는 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하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권리 내용을 변경하러 가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지금 보존 등기라면 이제 여러분들이 감이 안 와닿기 때문에 여러분들 거기에 들어서 이건 한번 이게 제가 작업해 보죠. 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기 됐죠. 그러면 전세권 설정 등기되고 나서 전세권자 을구에 등기됐죠. 전세권 설정 등기에 전세권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세 계약세, 전세 기간, 전세 금, 양도 금지 특약이 있으면 양도 금지 특약 분행이 전산 기록이 올라갈 겁니다. 자, 보세요. 등기되고 나서 전세권자가 이름을 개명하거나 전세권자 주소가 변경될 수가 있죠. 그걸 변경하러 가는 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부르고 전세권 등기하고 나서 전세 금액이나 전세 기간이나 전세권 양도 금지 특약 등기할 때는 없었는데 등기하고 나서 전세 양도금지 특약을 할 수가 있죠. 그걸 등기하러 가는 것을 갖다 전세권의 내용을 변경하러 가는 걸 권리 변경 등기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는 법전에서 두 가지로 법에서 구분해 나갑니다. 무슨 변경 등기와 무슨 변경 등기를 구분하냐면은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하고 권리 변경 등기. 자, 그러면 이제 가죠. 앞으로 변경 등기는 이렇게 꼭 배우셔야 돼요. 표제부 변경 등기. 그리고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는 그 안을 두 가지로 법에서 다시 구분한다는 거. 권리자의 성명, 이름 개명했거나 주민등록번호가 바뀌었거나 권리자의 주소지가 바꾸는 걸 변경하려고 하는 걸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권리 합의한 내용을 바꾸러 가는 걸 권리 변경 등기 이렇게 법에서 구분합니다. 그러면 크게 이렇게 구분한 작업하셔야 된다는 거. 표제부 변경 등기와 갑구을구 변경 등기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와 권리 변경 등기. 특히 갑구을구의 변경 등기 두 가지로 구분하죠.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와 권리 변경 등기를 구분하는 시험 문제를 갖다가 이제 지문을 갖다 여러분들한테 떨어뜨릴 겁니다. 예. 자, 그다음에 그렇게 하고 나면은 자, 191페이지 그대로. 191페이지 191페이지 구분 건물 등기 기록 찾으셨습니까? 거기에 기재례 양식에 일동 건물 표제부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죠? 기재례 보십시오. 가로에 놓고 일동 건물의 표시 좌측 지우시고 좌측이라는 한글 지우시고 모르시는 분은 옆에 분들 보고 좀 같이 하세요.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혼자 따로 앉아있지 마세요. 따로 앉아있으시면 아예 어딘지를 아마 해도 27에 한번 응시를 하셨던 분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으니까 좀 같이 앉으시는 게 좋아요. 자, 좌측이라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찾으셨습니까? 거기 한글 또 우측? 지우셔야지. 우측. 자, 거기 들어보시고 왜 먼저 지운 이유를 좌측 우측은 옛날에 종이등기부에 등기했을 때 얘기야. 종이등기부에. 지금은 종이등기부와 지금 혼합 과정이 아니라 아예 전산으로 전부 다 전산 작업이 완료되어서 전산 등기밖에 없습니다. 등기소에는. 근데 종이등기부가 같이 혼용돼, 같이 사용되고 있을 때는 좌측 우측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있는데 전산에는 상단과 하단으로 전산 기록을 갖다가 등기하기 때문에 상단에 보시면 일동 건물의 표시 전산 기록 올라가고 밑에 부분에 이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걸 등기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럴 때 좌측 우측이라는 용어는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자, 일동 건물 표시가 있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가 있죠. 그러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이제 나중에 이제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감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지금 그 기재례를 보시면 화곡동에 100번지 필지 외 한 필지, 그러니까 두 필지를 얘기하는 거죠. 동아파트 101동에 5층짜리 아파트 아닙니까? 그죠? 5층짜리 아파트에 자, 거기 들어보십시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그 동아파트 101동에 101호, 102호, 103호, 104호, 201호, 202호, 203호, 204호 분양받아 들어오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분양받은 아파트와 따로 팔아먹어서는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일컬어서 대지권 이렇게 부릅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민법 다 배워야 또 이제 시작을 할 수가 있는 얘기인데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일단 민법 다 안 배우셨다고 뭐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자, 준비. 토지가 있고 그 토지 위에 정착, 붙이는 걸 정착이라고 해요. 정착해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럼 건물은 토지 위에 정착물 중 토지와 하나의 물건으로 인정해줌,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건물은 별개의 물건을 인정해줌. 그러면 토지 소유자가 건물을 갖다 건축했으면 토지 소유권과 건물의 소유권을 또 따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토지 정착한 건물 건축했음. 그러면 자, 이 물건이 법적으로 민법에 두 개의 물건이지 않습니까? 시작. 잘 들으세요. 토지와 건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죠.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내 땅에 내가 집 지었으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지 뭐. 재산권은 몇 개로? 두 개죠? 잘 들으세요. 건물 따로 팔아먹고 토지 따로 먹고 찢어서 팔아먹는 거 가능 불가능? 찢는 거. 가능? 민법에서 배우셨잖아. 물권법에서. 가능? 자, 가요. 토지 있죠? 오른쪽 토지입니다. 정착물, 건물 건축했어요. 토지 주인이. 그런데 건축한 게 이게 분양건축물을 건축했어요. 분양건축물을 구분건물이다 이렇게 불러요. 분양건축물 무슨 건물?
그러면 간단하게만 예를 위해서 5개 층으로 분양을 하기 위해서 5개 층으로 1층 층마다 하나씩만 분양 1층, 2층, 3층, 4층, 5층으로 그죠? 자, 이 토지와 5개 층으로 분양하기 위해서 분양 건축물 지은 걸 보면 구분 건물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건물과 토지 따로 팔아먹을 수 없도록 돼 있어요. 자, 준비. 토지와 토지의 정착물이 일반 건물일 때는 찢을 수 있는 게 원칙인데 토지에 건축해놓은 건축물이 분양 건축물일 때는 그걸 구분 건물이라 불러요. 토지와 찢어서 팔아먹을 수? 그럼 토지와 찢어서 팔아먹을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건물과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찢어서 팔아먹을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가 법률용어로 대지권이라는 법률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무엇과? 구분 건물과 찢어서 분리해서 처분할 수 찢는 것을 갖다가 분리처분이라고 해요. 분리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갖다 뭐라 부른다? 대지권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수업도 못 들어갔는데 민법 때문에 이게 이제 민법 얘기고 그러면 토지와 분리처분할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항상 반드시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은 반드시 그 땅의 건축물이 일반 건축물이 아니라는 법률 용어가 반드시 같이 붙어 다니겠죠. 그게 이제 귀가 열려야 돼. 그걸 법률 용어 구분 건물이라고 해요. 대지권이라는 법률 용어가 나오면 이제 앞으로 반드시 무엇이 같이 따라다닌다? 구분 건물이라는 법률 용어가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그러면은 그 구분 건물 소유자들이 구분 건물과 분리 찢을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인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땅이 어딘지를 등기 먼저 올려야 됩니다. 그걸 법률 용어로 이제 교재 보십시오.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됐죠? 형광펜 치지 마시고 그러면 이제 읽어보죠. 화곡동에 지금 100번지와 100번지 필지 외 한 필지를 갖다가 신동아파트 101동 분양받은 사람들이 사용하기로 하는 토지가 어딘지를 먼저 표시해야죠. 그걸 법률용어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재 지번 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는 화곡동 100번지와 101번지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지목은 모두 대이고 면적이 25,000제곱미터, 25,000제곱미터 이렇게 이제 등기되어 있죠. 그걸 갖다가 등기하는 걸 갖다 법률용어로 뭐라고 일컫는지를 먼저 아셔야 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이제 형광펜 말고 자, 펜 준비하십시오. 동그라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서 대 동그라미. 목적인에서 목 동그라미. 토 동그라미. 이제 앞으로 이제 본수업 들어갈 때 항상 세 글자 대목토 대목토 신동아파트 101동의 아파트 분양받은 사람들이 그 분양받은 건물과 따로 팔아먹을 수 없는 토지를 표시하는 것을 법률로 대목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어디에다 등기? 표제부에 지금 거기가 표제부지 않습니까? 됐죠? 자, 또 하나 교재 넘겨보세요. 192페이지 전유부분 표제부에 전유부분 표제부는 자 가로해 놓고 구분 건물 이렇게 쓰십시오. 메모. 구분 건물. 자, 네 글자 메모하셨습니까? 예, 자 전유부분 건물 표시는 그 신동아파트 101동에 1층 101호, 102호, 103호를 일컫습니다. 2층에 201호, 202호, 301호를 일컫는 것을 구분 건물 또는 전유 부분 이렇게 법률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그 표제부에 보시면 위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밑에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101동 안에 몇 호인가 한번 볼까? 전유 부분 건물 표시를 보시면 됩니다. 접수 소재 지번 건물 번호 1층 101호. 101동 안에 지금 101호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겠죠? 101호 뭘로 지었네?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자 면적이 60.00제곱미터 이렇게 읽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 놓고 1층 101호 지금 부분과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분리처분해서는 안 되는 땅 사용권 지분
지분하고 땅 사용권의 종류를 표시해야죠. 그걸 표시하는 걸 밑에 대지권의 표시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동그라미 메모, 대지권의 대 동그라미, 표시의 표 동그라미. 자, 이제 그래 놓고 자, 보십시오. 대지권의 종류 해놓고 1이 나와 있죠. 1은 어디 있느냐 하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에 1을 표시했습니다. 앞 페이지 와보세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 할 때 1 해놓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동 100 대 2만 5천 제곱미터 이렇게 나와 있죠. 그걸 갖다가 1년 번호 생략해서 표기하는 겁니다. 1년 번호라고 읽었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 넘겨보시면 192페이지 대표의 대지권의 종류에 1이 어딘지 2가 어딘지 이해하시겠음? 1은 화곡동의 100번지 2는 100의 1번지 해놨죠? 자, 그 옆에 소유권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찾으셨습니까? 소유권 동그라미 밑에 메모 세 가지 메모하셔야 돼.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메모 끝나셨으면 익힘 작업, 이해 작업 들어갈게요. 신동아파트 101동의 아파트 1층, 2층, 3층, 4층 호수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이 그 분양받은 아파트와 따로 팔아먹어서는 안 되는 토지 사용권을 법률용어로 대지권이라고 했죠. 그럼 대지권은 몇 종류가 가능하냐 하면은 집합 건물 소유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4종류가 가능합니다.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즉 신동아파트 그 건축을 하는 101동을 건축하는 시행사에서는 시공사는 동아건설이겠지만 시행사에서는 그 아파트 건축해갖고 분양해갖고 팔아먹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파트 건축하고 땅 사용권까지 확보를 해야지만이 분양받아 들어온 사람들에게 그걸 주잖아요. 그럼 그 분양받 아파트를 갖다 시행사가 땅을 갖다가 확보해서 그 101동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땅 사용권, 토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되는데 4가지로 토지 사용권을 실무상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건 땅을 시행사에서 직접 매입해갖고 신동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고, 그러면 반드시 매입해갖고만 그 신동 아파트를 건축할 수가 있다. 매입하지 않아도 건축할 수가 있다. 이걸 지금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그 땅을 확보해서 건축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뭐가 있다? 매입하지 아니하고 확보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이걸 대지 사용권은 총 4가지가 가능합니다.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러면 소유권 대지 사용권의 종류와 그 지분이 102호 분양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되는지, 신동아파트 101동에 102호 분양받은 사람의 대지권의 종류와 지분이 103호 분양받은 사람의 대지권의 종류가 소유권인지 지상권인지 전세권인지 임차권인지 그 지분이 102호 분양받은 사람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등기 올려나가는 걸 2글자 메모했죠. 대표. 예. 자, 오른쪽에 지분 500분의 60 나오죠?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걸 등기하는 걸 뭐라 부른다?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부릅니다. 예, 자, 그러면은 이걸 왜 했느냐? 변경 등기에서 딸랑 하나 때문에 지금 20분 이상을 소요했는데 민법 지식 지금 등기법은 아예 들어오지도 못하고 20분 동안 제가 소개한 게 민법의 지식이었고 이게 돼야 등기법이 이제 들어오는데 대목토와 대표 2가지를 등기하는 걸 법률용어로 대지권의 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대지권 목적인 토지 표시 대목토는 어디에 등기? 일동 건물 표제부 이제 이렇게 할 줄 아셔야 돼. 101동 표제부. 101동 표제부. 대표. 대지 사용권의 종류와 지분 등기하는 거죠. 대표는 어디에? 101호 표제부, 102호 표제부, 103호 표제부를 갖다 익힘 작업하셔야 됩니다. 그거를 전유 부분 표제부 또는 구분 건물 표제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그걸 왜 익힘 작업했느냐?
교재 이제 뒤로 넘겨 보시면은 234페이지로 가보세요. 234페이지에 5번 때문에 형광펜치는 5번 때문에 이게 감이 잡혀요. 대지권 변경을 하려면 대목토와 대표 두 가지를 갖다 변경하는 거잖아요. 대목토와 대표가 다 갑구을구의 기록사항입니까? 표제부의 기록사항입니까? 표제부의 기록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권이라는 권리라는 이름이 법률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구을구에 등기하지 아니하고 권리를 표제부에 등기하는 권리가 유일하게 부동산 등기법에 예외가 있다는 거죠. 뭐요? 대지권. 이게 왜 실무상 중요한 얘기냐? 여러분들 등기상 증명서를 보려면 재산권, 권리를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는 것이고 등기상 증명서. 갑구을구. 재산권 보고 싶으면 어디를 보면 되는 것이고 갑구을구를 보면 되는 것이죠. 재산권임에도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갑구을구를 봐서는 아니 되는 유일한 예외가 대지권이기 때문에 이게 실무상 중요하고 시험에서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권리는 갑구을구에 등기하는데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표제부에 등기하는 권리가 유일하게 예외가 딱 하나가 있습니까? 그게 뭐래요? 대지권. 대지권은 어떤 권리냐? 값만 잡으시면 돼. 분양받은 건물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땅 사용권이지. 분양받은 건물 주인들이 가지는 땅 사용권이지. 이렇게만 이해 작업하시면 돼. 그거는 절대 갑구을구에 등기를 안 해주고 어디에 등기해준다? 네, 그 원리를 지금 입문 과정에 꼭 익히셔요. 다시 한번 다시 귀 아직 다 파드릴게. 권리를 보려면 등기사항 증명서 뭐를 봐야 돼? 갑구을구. 예외 하나 뭐요? 대지권은 어디를 봐야 돼요? 표제부를 봐야 돼요. 표제부. 그럼 앞으로 건물 주인, 건물 소유자 보려면 어디요? 연습. 건물 소유자 보려면 갑구. 왜 또 을구를 해? 건물 소유자 본다니까. 등기사항 증명서 떼어서 건물 소유자 보고 싶어. 갑구 봐야 돼. 갑구. 예. 근저당 보고 싶어. 토지 소유자 보고 싶어. 토지 소유자 보고 싶다니까? 왜 또 표제부 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게 못 끝내겠네, 수업. 이거 하나만 지금 이거 인문 과정이 익히제니까. 다시.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요. 토지 소유권 보고 싶어요. 뭐 갖고? 토지, 건물 소유권 보고 싶어. 오늘 이것만 하고 끝내자니까는요. 이거 못하면 못 가. 건물이 있고 토지가 있어. 그럼 등기사가 보면 건물 등기 기록이 따로 있고 토지 등기 기록이 따로 있잖아요. 네? 자, 그러면 건물 소유자 보고 싶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 봐야 돼? 갑구 하면 안 돼. 갑구. 왜?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신청하면은 두 개를 다 안 떼어줘. 토지요, 다시 한번 민법을 지금 그래서 제가 잘 하셔야 된다는 거야. 건물 토지를 하나로 인정, 두 개로 인정. 그러면 똑같은 주인이라 하더라도 건물주하고 땅 주인이 똑같다 하더라도 따로따로 확인을 해야 돼. 따로따로. 그죠? 다시 한번. 이거 하고 끝내요, 제발. 이거는 끝내야지 인문 과정이 되지. 건물 소유권을 확인하고 싶어요. 등기사항 증명서 어디요? 건물이라고 꼭 앞에 쓰고요. 건물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 토지 소유자가 그 건물 지어놨죠? 토지 소유자 확인하고 싶어요. 어디요? 건물 소유자 갑구가 아니라 따로 떼야 된단 말이에요. 등기사항 증명서. 토지 등기사항 증명서 갑구예요. 그럼 지금 토지 건물 소유권을 갖다 두 개를 등기사항 증명서를 두 개로 따로 분리해서 확인을 해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준비. 이 토지 위에 건축된 게 상가 5개 층으로 분양해서 건축돼 있어. 1층 분양받아, 2층 분양받아, 3층 분양받아. 그러면 1층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지금 대답해야 끝난다니까. 집에 가야, 주말인데 빨리 집에 가셔야지. 다시 한번 천천히. 상가 5개 층으로 분양했어. 1층 분양 소유자가 분양받은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하고 싶어요. 건물 등기부 어디요? 표제부? 아니지. 건물 등기부 갑구 해야지. 왜 또 표제부요? 건물 등기부 갑구.
갑구. 그죠? 잘 들으세요. 그럼 1층 분양받은 사람이 토지 소유권 지분을 갖고 있죠? 토지 소유권 아까 보려면 토지 등기부 갖고 따로 떼봐야 됐죠? 잘 들어, 이거 따로 뗐어요? 1층 분양받은 사람의 토지 소유권 지분 확인하고 싶어. 토지가 아니고 이거를 안 띈다니까. 이거를 안 떼봐도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험에서 매해 나는 거지. 아까 토지와 건물을 갑구를 따로 두 개 분리해서 떼야 됐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 토지 쪽 등기 기록을 아예 안 떼어봐도 된다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 갑구에 건물 1층 소유자 나온다 그랬잖아. 그러면 건물 1층 분양받은 사람의 토지 소유권 지분은 이 건물 등기부 여기 나오지 토지 등기부 따로 안 떼어봐도 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안 떼어봐도 된다고. 건물 등기부 어디에? 우리 지금 두 군데 배웠잖아. 대목토 대표가 그 1층 등기부 표제부에 지금 등기가 나오잖아요. 표제부에. 정 모르겠으면 이제 책 싸기 20초 전. 일반 토지 건물 정보 확인하려면 몇 개로? 분양 건물에 대해서는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이 분양 건물일 때는 토지 등기 기록을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표제부가 그거가 앞을 토지 쪽을 안 봐도 되고 건물 등기 기록 갑구와 표제부만 확인하면 그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일반은 몇 개? 이제 분양 건축물은 네, 그것만. 오늘 다른 거 다 못 건져도 그것만 건지실 줄 아셔야 돼. 아셨죠? 예, 주말 잘 쓰세요.